안녕하세요,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출장 나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자동차 엠블럼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앞차의 트렁크에 있는 거, 아니면 차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앞에 있는 로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기아자동차가 바로 오늘 이 엠블럼을 바꿔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전 세계에 공식 발표를 했죠. 사명도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를 빼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자동차의 시대에서 미래에는 엔진이 달린 자동차, 전기차, 하늘을 나는 차까지 이동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서 바꾼 거예요. 이 엠블럼이라는 거를 자동차 회사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바꾸거든요. 기아 자동차만 해도 지금의 빨간 테두리 엠블럼이 벌써 5번째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가 3번째에서 4번째로 바뀔 때였는데요. 공장을 상징하던 기아의 K자 위에 굴뚝 연기가 지나가는 모양의 엠블럼이었는데, 이걸 지금과 같은 빨간색의 타원으로 바꾼 거죠. 당시에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건데요. 사실은 그 전에 엠블럼이 공장에서 연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공장 굴뚝이 주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탈피하겠다, 그래서 엠블럼을 바꾼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기아 자동차는 결국에는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글로벌 메이커가 됐죠. 그 굴뚝 엠블럼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이전 것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1953년에는 최초로 나온 기아 자동차 엠블럼에 삼각형의 기아라고 써있는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녹색의 알파벳 Q자를 위로 올린 모양, 이게 기아의 엠블럼이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차가 기아의 그 굴뚝 엠블럼을 갖고 있어서 기억이 나네요. 이번 기아차의 로고 적용은 한 6천억에서 8천억 원 사이에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회사에서 내놓은 거는 아니고요. 업계에서 추정하는 금액인데, 2011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대리점에 간판을 바꿨거든요. 그때만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 로고를 바꾸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엠블럼을 싹 바꾸는데 신차에부터 적용을 하게 되고요. 양재동에 있는 본사 건물에 있는 로고도 바꿨죠. 근데 여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아 자동차의 간판을 모두 바꿔야 되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리점, 판매점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에도 다 로고가 찍혀 있는데 이것도 바꾸게 됩니다. 자동차에 한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 부품, 박스, 종이 모두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로고를 이렇게 바꾸는 건 기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비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2019년에는 폭스바겐이 역시 로고를 바꿨는데요. 이번 기아 자동차처럼 크게 바꾼 게 아니라 기존 로고에서 좀 슬림한 형태로 다이어트한 모양으로 조금 얇아졌어요. 이렇게 로고를 살짝 바꾼 건데도요, 폭스바겐은 이 작업이 1년 이상 걸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를 만드는 과정도 폭스바겐의 디자인 팀과 마케팅 팀이 9개월 동안 내부에서 공들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로고는 소형차부터 트럭까지 폭스바겐의 모든 차종을 바꿉니다. 이미지 형태의 로고뿐만 아니라 사운드 로고,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면서 소리도 만들고, 여기에 자동차 광고에 적용하는 음성도 지금까지는 남성만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여성만 사용하기로 이렇게 바꿨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 1937년 시작한 회사인데요. 2019년 발표한 로고까지 합하면 총 12개의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다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무언가 좀 다르게 바꿔왔던 거죠. 프랑스의 르노 같은 경우는 1898년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약 123년 정도 된 자동차 회사인 거죠. 르노가 지금 사용하는 로고는 마름모처럼 생긴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 르노 삼성차에도 많이 달려있죠. 은색의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모양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는 알파벳 R자를 2개를 넣었던 로고를 썼었고요. 1919년에는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회사의 기운을 받은 것인지 로고에 전차가 들어갑니다. 캐터필러가 있고 포탑이 있는 로고가 르노의 걸로 사용을 했던 거죠. 지금 보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군수품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1925년에 돼서야 다이아몬드 형태의 마름모로 바꿨고요. 1972년에는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미술가,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 회사 이름은 없고 알파벳 없어진 이 로고 이겁니다. 1992년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의 마름모 로고를 사용하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계속 크기가 바뀌고 있어요. 점점 마름모가 크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르노그룹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로고 엠블럼의 크기를 좀 더 키웠다고 합니다. 크기만 좀 늘어난 건데 자동차의 앞, 뒤 형상도 다 바꿔야 돼서 굉장히 큰 작업이었다고 하네요. 주변에 보면 많은 회사들이 계속 로고를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워낙 조금씩 바꾸니까 인식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명한 커피 브랜드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너가 꼬리를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은 계속 똑같은데 이너의 얼굴이 점점 커지고 잘 보이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너의 전신 이미지가 로고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여권 사진 정도 되는 크기로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회사로 유명한 애플 역시 사과를 본다는 모습의 로고는 동일한데 사과의 모양과 색깔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 회사도 1976년에 처음 나올 때 로고는 그림이었어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중세 유럽풍의 이렇게 머리 모양을 한 남자가 책을 읽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이상하죠. 이런 거를 로고로 쓴다니. 이 회사들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삼성이나 LG 이런 데는 물론이고요. 대부분의 회사가 로고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로고의 변경은 당시 시대상이나 미래의 지향점 같은 거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럽에서 처음 자동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문의 상징을 담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대부분 방패 모양 로고들이 그런 건데요. 포르쉐 같은 브랜드가 대표적이에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작한 회사라서 지역 문양하고 바덴비르덴베르크 왕국 문양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슴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슴이 말로 바뀌죠. 이와는 다르게 기술을 상징하는 로고들도 있는데요. 볼보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철강으로 워낙에 유명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철을 상징하는 모양을 로고에 담았습니다. 또 다른 패턴도 있는데요. 합병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아우디 같은 경우가 4개의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다른 회사들이었던 자동차 회사 4개가 합병을 하면서 각각 1개의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원이 지금의 아우디 로고가 된 겁니다. 벤츠 같은 경우도 재밌는데요. 이 삼각별이라고 하잖아요. 3개의 뜻을 담아서 하늘, 바다, 땅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해석을 붙인 거고요. 처음에는 창립자 중에 한 명인 고틀립 다임러가 엽서를 보내면서 우리 집은 여기야 라고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한 것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로고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앞에 붙는 엠블럼들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차의 정중앙 정면에 딱 붙이는 로고를 만들어서 잘 붙이게 해야 브랜드도 인식을 잘 할 수 있고요. 소비로도 이어진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주행 보조 장치 가운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은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센서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차 앞에 가장 중앙에 앞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엠블럼하고 합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브랜드마다 엠블럼을 조금씩 크게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이런 센서들을 집어넣는 거죠. 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의 엠블럼 변천사를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 기아 자동차가 사명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이때쯤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둘러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여기 무슨 강의실 같은 데서 잠깐 전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